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8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지표를 보면은, 발표된 주요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이제 식기 시작한다는 게 확실히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일단 보면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8월달 들어서 휴가 시즌인지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좀 늘어났죠. 중산층의 소비는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침체니 둔하니 이런 쪽하고는 소비 분야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이게 8월 달로 들어오면서 조금 내렸습니다. 6.8에서 6.7까지 내려왔는데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급여자 수 감소가 26만 개나 없어진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연준에서 매일 얘기하는 물가와 고용 두 가지 중에 고용이 지금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 갑자기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친 듯 합니다. 정부의 뭐 어떤 고용 통계가 그렇게 엉망으로 꼬이게 되면 뭐 좀 신뢰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그나마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건데, 보시면 쭉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7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계속 전체적으로 고용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면. 그리고 지금처럼 뭐 그런 경우 전체 주간 신규로 취업받는 건 크게 뭐 지금은 소비가 좋아서 영향은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거나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보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6월 달부터 이렇게 쭉 안 좋아지고 좀 개선되다가 다시 이렇게 된 상황이죠. 보면 결국 이제 기업들이 6월, 7월 부근부터 해서 관세 때문에 레이오프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 가격도 올리고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PMI 지표인데요. 보면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 지표도 뭐 50을 넘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보면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좋아진 수치만 높은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관세 때문으로 봐야겠죠, 당연히. 여기 요 지점을 꼭지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가격 부담을 느끼면 당연히 매출도 줄고 소비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여기서 수입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재료를 아무리 많이 재고를 쌓아 놓아도 지금 뭐 이제 다 감당이 안 되고 중국 쪽 부품도 뭐 이렇게 수입하는 미국 측에서 다 지불을 해야죠, 결국. 그리고 미국의 세제를 보면 어찌되었든 엄청난 천억 달러의 돈이 관세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하니 그걸 누군가는 냈을 거고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가 제일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돈이 비싸니까 예년만큼 수입을 못하고 그럼 당연히 수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용도 결국 안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도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업들의 생산성도 보시면 2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반등하려면 결국은 이제 레이오프밖에 없고 레이오프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것도 보면 AI가 아무리 생산성을, 여기는 아마 AI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AI와 레이오프. 레이오프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비용 지수는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으니까 기업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단위 노동 비용은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보다 이게 장기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 뭐 실업률도 뭐 정부 데이터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분모보다 분자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모가 뭐 실업률이든 생산성이든 분모가 커지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횡보나 마찬가지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예측대로 그냥 옆으로 기고 횡보를 했는데, 보면 주도 주식들 뭐 메타나 이런 빅테크 쪽으로는 거의 횡보 수준이고요. 지수만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관이 저평가된 주식과 지수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고평가된 주식들을 좀 매도하고 밑에 저평가된 주식들 뭐 그런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지표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PMI나 실업, 고용, 노동 이쪽으로 안 좋아지는 걸로 현실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몇 연준 이사분들이 의사를 이렇게 좀 표현을 말로 하고 있죠.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시장 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모든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점대 가면 당연히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뭐 다 당연한 거고요. 지금 뭐 메타나 이런 주도주와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장세. 그러니까 당분간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자금을 뭐 주식시장에 많이 밀어넣을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정받다가 다음 달 FOMC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이 올 듯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아마 주도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 조정을 예측하면서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